네, 안녕하세요. 하프 모의고사 37회차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거 조금 어려웠죠? 좀 문제가 이상한 문제도 있었고, 좋은 문제도 있었습니다. 역시 여러분, 그동안과 마찬가지로 좋은 선지 한번 골라봅시다. 자, 문제 1번이요. 공법 관계와 사법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동그라미 1번 키워드 찾아봅시다. 산림청장이 산림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임야를 대부하는 대부에다 얹는 침 되겠죠. 그럼 대부는 뭡니까? 빌려주는 거죠. 사경제작용이죠. 동그라 그리고 여러분 국유임야라는 말 자체가 그렇죠. 국유임야는 일반 재산이잖아. 일반 재산의 대부이기 때문에 사법상 임대차입니다. 동그라미 2번이요.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의 건축협의를 거부한 것. 국가가 건물 짓고 싶다고 관할 행정처인 단체장한테 협의하자 그랬는데 거부했어요. 이것의 실질은 뭡니까? 건축 허가 거부 처분이죠. 건축 불허가 처분이죠. 동그라미 3번이요. 역시 키워드 찾아야 되겠죠? 일반 재산이죠. 지방자치단체가 일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통해서 매각한다. 이거는 일반 재산이니까 사법상 매매에 해당하는 거죠. 처분성이 없죠. 동그라미 4번은 여러분, 국가가 당사자로 되는 국가 공사 도급 계약 자체는 사법상 계약이거든요. 그런데 부정당 업자에 대해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했대. 이건 입찰 못하게 만드는 거니까 우월한 공권력 행사로서 처분에 해당하는 거죠. 이번 문제 보겠습니다. 실내 보호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가 보기엔 이게 좀 출제 오류의 소지가 있거든요. 이게 뭐 옛날 문제도 아니고 2020년도 군무원 구분 문제인데 항상 군무원 문제가 하여튼 말썽이에요. 근데 군무원 문제는 제가 보기엔 내부적으로 리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출제위원들이 출제를 하고 그다음에 검토위원들이 별도로 검토를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검토를 안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개판이 문제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이렇게 반영을 하냐면요. 군무원 문제가 또 좋은 문제도 많아. 좋은 문제도. 그러니까 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문제가 항상 완전 무결한 건 아니죠. 여러분들이 뭔가 좀 문제가 오류가 있을 때도 상대적으로 정답을 찾아내는 훈련도 하셔야 됩니다. 동그라미 1번이요. 신뢰보호 원칙의 법적 근거는 신의칙설. 믿을 신자죠? 상대방이 믿음을 저버리지 말란 얘기죠. 그리고 신뢰를 저버리게 되면은 상대방인 국민 입장에서는 법적 안정성이 깨지죠. 맞는 말이에요. 동그라미 2번이요. 신뢰보호 원칙의 실정법상 근거로 행정절차법도 있고 국세기본법도 있죠. 그리고 행정기본법의 명문 규정화되어 있죠. 그러니까 틀린 게 동그라미 3번이라는 얘기예요. 대법원은 실권의 법리를 신뢰보호 원칙의 파생원칙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의 파생원칙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신의성실의 원칙과 신뢰보호 원칙은 서로 다른 원칙이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이번에 동그라미 2번 해설 한번 볼까요? 이번에 동그라미 이번 해설 보니까 행정절차법 4조 그르고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라고 나와 있잖아요. 두 개 같은 원칙을 쓰고 있어요. 게다가 이번에 그 동그라미 3번 지문이 마음에 안 드는 이유가 이번에 동그라미 3번 해설 보시면 행정기본법 보세요. 행정기본법은 신뢰보호 원칙 그러고 12조 2항에서 파생원칙으로 실권의 법리를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실권의 법리가 신뢰보호 원칙의 파생원칙이란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다만 대법원이 성실의 원칙의 파생원칙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문제 자체는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지만 기출 지문이기 때문에 별도로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동그라미 4번은 또 좋은 내용이거든요. 조세 법령의 규정 내용 및 행정규칙 그 자체. 이건 뭡니까? 법률, 법규명령 및 행정규칙. 이건 입법 그 자체죠. 입법 그 자체는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죠.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한다고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 표명. 예컨대 과세하겠다, 비과세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 입법이라는 거는 일반적 추상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건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법령의 발표를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보는 사례도 있었어. 그런데 이 해당 사안은 조세법령 관련돼서는 여러분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조세법령이 여러분 발표되었다 그래서 나는 과세야, 나는 면세야 이게 확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구체적으로 해당 조세법령을 적용했을 때 내가 과세 대상인지 면세 대상인지는 개개 사안마다 판단해봐야지 알아. 그렇기 때문에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고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 3번 넘어가겠습니다. 재량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
이거 보면 여러분 읽어보다 보면 야 이거 너무 심하다 그런 생각 들면 재량권 일탈남용이죠. 심하긴 뭐가 심해 잘했지. 그럼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아닙니다. 기억 볼게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거짓 진술이나 사실은폐 등 난민 인정을 결정하는 데 하자가 있대요. 그럼 해당 난민, 거짓 진술이나 사실은폐를 한 난민은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다면은 난민 인정 결정을 취소했다고 할지라도 이거는 재량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죠. 상대방의 보호 가치는 신뢰가 없어요. 신뢰 보호 가치가 없다는 얘기죠. 거짓을 했으니까. 그다음 니은이요. 니은이 뭐라고 군의관 생각해도 좋고 이게 공군 파일럿 생각해도 좋은데 군의관이나 공군 파일럿 같은 경우에는요. 이들이 함부로 마음대로 전역을 못 해요. 전역 지원을 못 해요. 그 이유가 이들은 군의관들은 그 전역하고 나면 병원 의사 가서 돈 많이 벌 수 있겠죠. 그다음에 해당 공군 파일럿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전역하고 나면은 돈 많이 벌 수 있죠. 근데 이게 그냥 일반적인 일반적인 파일럿이 아니라 공군 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기르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전역 지원했다고 다 해주는 게 아닙니다. 다 해주는 게 아니라 그때 공군 장교의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군의관들은 모든 그 의대 출신이 아니라 이게 뭐지? 그 군인들 중에서요. 군인들 그 장교들 중에서 본인이 원하면 의대 위탁 교육을 받도록 해주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정원외로 의사 공부를 시켜줍니다. 그럼 의사 공부 시키는데 여러분 돈 많이 들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의무 복무를 해야 돼요. 의무 복무. 그럼 의무 복무를 해야 되고 의무 복무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항상 전역하고 의사로 기업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누가 의대 공부 시켜줬어? 국가가 시켜줬단 말이에요. 군대에서. 그런 경우에는 전역 지원 신청했어도 거부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니은 전역 지원의 시기를 상실했다. 예컨대 전역 지원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를 놓쳤다는 얘기죠. 그리고 의무장교의 인력 운영 수준이 매우 저조하겠죠. 장기 활용 가능 자원인 군의관을 의무 복무 기간 중에서 군에서 계속해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이유가 있다. 그럼 군 업무의 특수성도 있고 그 다음에 해당 그 군의관 자체가 어때요? 자기가 신청할 시기를 예전에 놓쳤다니까 한번 이런 경우에는 전역 대상자에서 제외한 처분에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없다는 내용이죠. 억울하면 자기 돈 들이고 자기가 공부해가지고 의대 갔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 뭐 오해하지 마시라고. 여기 군의관이라는 게 자기가 군대로부터 지원을 받아가지고 의사가 된 경우 얘기하는 겁니다. 자, 디귿이요. 공정한 업무 처리에 대한 사의로 두고 간 돈 30만 원을 든 봉투를 업무 처리를 어떻게 했대? 공정하게 했대. 사의는 감사의 표시죠. 그리고 여러분 공정한 언더랜 치고 30만 원 금액도 작죠. 그리고 봉투를 소지했대요. 피동적으로 언더를 돌려준 언더를 20년 동안 근속했대. 이런 사람한테 해임하는 건 너무하다는 얘기죠. 누구랑 다르다고요. 뭐 예컨대 어떤 사람한테 어떤 목사님이 디올 가방 300만 원짜리를 줬습니다. 아, 뭐 이런 걸 갖고 오세요. 앞으로는 갖고 오지 마세요. 그리고 받았단 말이죠. 그리고 얼마 동안 받았어요? 1년 넘게 받았죠. 받아놓고선 뭐라 그래요? 반환하려고 그랬는데 시기를 놓쳤다 그러면서 그 반환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 웃긴 소리죠. 자, 그런 경우라면 해임해도 되겠지만 이런 경우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해임하는 건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는 얘기입니다. 의료 대학교 총장이 해외 근무자들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특별 전형에서 외교관 공무원의 자녀에 대해서만 실제 취득 점수 20%의 가산점을 부여했단 말이죠. 이게 보면은 그 대기업의 해외 주재원 자녀도 있고 그 다음에 외교관 공무원 자녀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 어디 음서제입니까? 고려시대 음서제야? 왜 외교관 공무원 자녀들한테만 가산점 20점을 줘요? 이건 합리적인 차별입니까? 불합리한 차별입니까? 이건 자의적인 차별이죠. 평등은 주기 바래요. 그렇기 때문에 재량권 일탈 남용입니다.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건 기업과 니은이었어요. 문제 4번이요. 다단계 행정행위에 대한 판례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면 이게 뭔 허가죠? 먼저 사업기획서를 제출해서 허가권자로부터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 통보. 이거 예비결정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걸 받아야 된단 말이죠. 예비결정에도 처분성이 있는 거 알고 있죠? 부적정 통보는 허가 신청 자체를 제한하는 등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이익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무슨 뜻이냐면요. 부적정 통보 받게 되면은 다음 단계로 허가 신청 자체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허가 신청을 못 받게 하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거부 처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생각하세요. 적정 통보가 처분성이 인정되면 부적정 통보는 적정 통보에 대한 거부 처분이죠. 예비 결정에 대한 거부 처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이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서 공정거래법상 자진신고자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일단 하고 자진신고에 대한 사건을
사건을 분리해서 자진 신고를 이유로 과징금 감면 처분을 했다. 일단 뭐냐면요. 불공정한 행위를 했다는 부당 공동행위, 불공정 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때렸다가 잘못했어요. 그러고 자진 신고했거든요. 관련된 그 증거자료 다 제출해가지고 그럼 자진 신고했으니까 감경해주겠죠. 이건 여러분 어때요? 자진 신고라는 새로운 사실관계, 자진 신고에다가 새로운 사실관계로 언더런 처분가? 그럼 이때 과징금 감면 처분은 뭡니까? 새로운 처분이야. 새로운 사실관계를 이유로 한 새로운 처분이기 때문에 종전의 과징금 부과 처분, 선행 처분은 이미 소멸되어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후행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감액경정의 법리와 다른 겁니다. 감액경정의 경우는 변경된 원처분이 소송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는 감경 처분이 아니라고요. 동그라미 3번이요. 어건 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 결정은 확약에 불과하죠. 처분성이 없다고요. 동그라미 1번과 비교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처분성이 없기 때문에 처분에 인정되는 공정력이나 불가증력과 같은 조력은 인정되지 않죠. 동그라미 4번이요. 동그라미 4번 여러분 첫 번째로 내인가 나와있죠. 여러분 우선순위 결정과 내인가가 이 확약의 대표적인 사례이거든요. 둘 다 처분성이 없어요. 그런데 동그라미 4번 두 번째 줄 보니까요. 내인가 한 다음에 본인가 신청이 있었는데 내인가를 취소했어. 이건 뭐로 해석해야 돼요? 본인가 신청에 대한 거부죠.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가 거부 처분으로 해석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처분성이 있는 겁니다. 이게 인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인가에 대해서 처분성이 부인되는 것과는 다른 문제라고요.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4번의 동그라미 4번 내인가 취소는 본인가 거부다. 그 다음 5번 보겠습니다.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 행정조사는 조사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실시해야 되며 이건 무슨 원칙에 대한 설명입니까? 비례 원칙에 대한 설명이죠. 뒷부분이요. 행정기관 내에서 둘 이상의 부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대. 같은 행정기관에서 둘 이상의 부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으면 따로따로 조사하러 가야 됩니까? 같이 가야 됩니까?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는 공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공동조사는 반드시 실시해야 돼. 할 수 있다가 아니라고요. 기속행위입니다. 동그라미 2번 행정조사 유형으로는 현장 조사할 수도 있고 문서 열람, 시료 채취, 보고 요구, 자료 제출 요구, 진술 요구, 출석 요구가 포함되는 거죠. 동그라미 3번 여러분 조사에 관한 사항도 행정조사인 건 맞아요. 여러분 행정조사 그럼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요. 경찰관이 하는 불신검문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세무서에서 하는 세무조사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경찰관이 하는 음주단속 생각해 보라고요. 이게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행정조사예요. 그런데 문제 5번 발문에서 고딕되어 있는 부분, 고딕이 아니라 볼딕되어 있는 부분, 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행정조사 기본법상이죠. 그러니까 조세에 관한 사항은 행정조사기본법에 적용되지 않잖아요. 조세에 관한 사항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규율되기 때문에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는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5번이요. 행정기관의장은 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 보니까 행정조사의 목적, 법령 준수의 실적, 자율적인 준수 노력, 규모와 업종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사정을 고려해서 명백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즉 공정하게 행정조사의 대상을 선정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틀린 내용일 수가 없죠. 6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줄여서 정보공개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이요.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한때 보유했어요. 나중에 폐기했단 말이죠. 그럼 더 이상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겠죠? 그럼 보여주고 싶어도 못 보여주겠죠. 그러면은 폐기했다는 점에 대해서 공공기관이 입증해야 돼요. 실제로 폐기한 경우에는 여러분 정보공개 청구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잖아요. 여러분 모든 문서가 영구 보존인 게 아니라 일정 기간 지나면 폐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당해 공공기관이 더 이상 해당 문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럼 소의 이익이 없단 말이지. 다만 폐기하고 있다는 사실은 해당 공공기관이 입증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2번이요. 청구 이거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청구인이 정보공개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정보공개 신청했는데 일단 공공기관이 거부한 거죠. 그리고 청구인이 소재기하니까 공공기관이 청구 정보를 증거로 법원에 제출했어요. 그럼 법원에 제출한 서류는요. 양 당사자가 복사해서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공개했다. 이런 경우 여러분 여하튼 간에 정보를 보게 되었으니까 비공개 결정에 취소를 구할 소이익이 소멸됩니다. 아니죠 여러분. 만약 이런 경우에 소이익이 소멸된다고 하게 되면요. 항상 일단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거부할 겁니다. 그리고 억울함 소송 제기라. 소송 제기했더니 그때 비로소 소송 재판 과정에서 제출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상대방한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항상 소제기를 강요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돌고 돌아가는 길이 되어버려요. 노사연놀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여전히 소의 이익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이요. 법원이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리한 결과 공개를 거부한 정보의 비공개 대상과 공개 대상이 혼합되어 있대요. 그리고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분리할 수 있대요. 분리 가능성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일부 취소해야 되겠죠. 일부만 공개하는 내용의 일부 취소 판결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틀렸고. 동그라미 4번이요. 공공기관이 공개 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공개는 한데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 방법 언더는 치고 복사였어요. 이외의 방법, 열람만 가능. 이렇게 공개를 하겠대요. 그럼 1000페이지 되는 서류를요, 다 열람만 하래.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경우는 뭐다? 이건 거부 처분에 해당하는 거죠. 정보 공개 방법에 대한 거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자, 7번 보겠습니다. 행정절차법에 의한 행정절차와 그 법적 효과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저는 효과라고 안 읽고 효과라고 있습니다. 효과라고 읽으면 뭔가 더 효과가 있어 보이잖아요. 자장면이 아니라 짜장면입니다. 네, 동그라미 1번. 의견 제출을 위해서 당사자 등은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당해 사안의 조사 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럼 행정절차법상 문서 열람 또는 복사는요. 그 의견 청취 절차가 청공제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청문 공청회 의견 청취, 의견 제출, 청문 공청회 의견 제출입니다. 그 중에서 공청회만 제외하고는요, 다 문서 열람 복사 청구권 인정돼요. 청공제라고 기억하세요. 의견 청취 절차가 세 가지가 있다. 자, 청문, 공청회, 의견 제출 절차. 그 중에서 청과 제의 경우에는 문서 열람 복사 청구권이 있어요. 동그라미 2번이요. 이유 제시하지 않은 여러분 절차 상하자죠. 그렇기 때문에 판례는 절차 상하자이기 때문에 취소 사유로 보고 있어요. 동그라미 3번이요. 사전 통지 의견 제출 절차의 대상은 불사견이죠.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한 처분은 불이익 처분이죠. 그러니까 불이익 처분 사전 통지 의견 청취죠. 여기서 불사견에서 불은 뭐 얘기하는 겁니까? 적극적 불이익 처분만 얘기하는 거예요.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은 소극적 불이익 처분이잖아요. 동그라미 4번.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였는지가 분명하대요. 분명히 싫다 그랬어. 안 해준다 그랬어. 그럼 안 해주는 겁니다. 해준다 그랬으면 이건 해주는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요.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였는지가 분명한다. 그런 경우에는 지금 첫 번째로 언더 쳐볼게요. 어떠한 처분을 하였는지가 분명. 이런 경우에는 세 번째에 다른 처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대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뭐 중의법입니까? 우리가 그 국어에서 문학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있는 문헌 그대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다만 이것 관련돼서 여러분 판례가 하나 있죠. 비교해 볼 만한 판례가 있거든요. 제가 그 해설 달아놓은 건데 이것도 시험에 출제가 됐던 겁니다. 7번에 동그라미 4번에 해당하는 해설 보게 되면은 예외적으로 처분서의 문헌과 달리 처분의 내용을 해석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어 문제. 국어 문제라는 게 문장 읽다 보면 이해가 돼요. 볼틱된 거 보게 되면요. 비교 판례에 해당하는 부분. 볼릭되어 있는 거 세 번째 줄 보세요. 처분서의 문헌만으로는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했는지 불분명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대요. 그럼 이때는 문헌과 달리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7번의 동그라미 4번 우리 첫 번째 줄 언더라인 쳤죠? 어떠한 처분을 하였는지가 분명. 그럼 달리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제 8번 넘어갈게요. 행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이요. 당사자 등은 공표된 처분 기준이 애매모호하다. 그러면은 해석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고 행정청은 여기에 따라야 되겠죠. 동그라미 2번이요. 처분을 구하는 신청. 원칙은 문서주의죠. 그런데 다른 방법을 정해서 공시했다. 그럼 문서로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동그라미 3번 1년 내 언더란 치고요. 행정청은 처분을 1년 내에 당사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문 공청회 또는 의견 제출을 위해서 제출받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반환해야 된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 1년 내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1년 지나면 더 이상 보관하지 않고 폐기 처분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4번이요. 행정청에 대해서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할 때 전자문서라는 경우에는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 신청하는 것으로 보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의사표시 효력 발생에 대한 일반 원칙인 도달주의예요. 이 길은 뭐예요? 다음 날이죠. 다음 날이라고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하는 거. 자, 그다음에 9번 보겠습니다. 행정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됐다는 말을 문장으로 바꾼 당해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죠. 기각하는 판결 확정 언더라인 치고 당해 처분 위법하지 않냐다 언더라인.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당해 처분 위법하지 않죠.
그럼 취소 소송도 제기 못하고 무슨 소송도 제기 못해. 무효확인 소송도 제기 못하는 거죠. 이건 기판력에 대한 설명입니다. 판결의 효력 중에 동그라미 1번 선취력 이런 거 없어요. 뭔지도 몰라. 기판력, 형성력, 그 다음에 구속력, 기속력, 그 다음에 뭐 집행력이라는 건 뭐 판결도 집행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행정소송법상 판결의 효력은 5가지가 있죠. 그 내용 여러분들 정리해서 공부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10번이요. 이거 10번 문제가 2022년도 군무원 5급 시험 문제거든요. 좋다 그러면 좋고 또 나쁘다 그러면 또 나쁜 것 같기도 하고. 일단 10번에 동그라미 2번 보면요.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의 취소 처분이나 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건 필요적 전치에 대한 설명이죠. 필요적 전치 뭐가 있어요? 세도공세가 있죠. 세 가지가 있죠. 과세 처분, 세. 도로교통법상 처분, 도.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 요 세 가지란 말이에요. 가장 옳지 않은 걸 적으래요. 찾으래요. 동그라미 1번. 현 행정소송법은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다면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취소소송의 제기를 허용하는 임의적 전치 맞죠? 필요적인 전치가 예외죠. 동그라미 2번이요. 현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위와 같은 경우에도 심판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이건 심판 청구를 했거든요. 60이 지나도록 재결이 없어. 여러분 행정심판의 미덕은 간이 신속한 권리 구제거든요. 네, 그런데 60이 지나도록 재결이 없다. 그럼 간이 신속한 게 아니죠. 그런 경우에는 재결을 거치지 않고도 취소 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죠? 이 내용. 재결 육손모전이죠. 그중에 6에 해당하는 거죠. 동그라미 3번, 4번 묶어서 비교해 주세요. 출제 교수가 자기가 뭐라 그럴까 좀 자기 법을 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낸 것 같은데 약간 좀 문제가 좀 마음에 안 들긴 해요. 일단 동그라미 4번, 3번, 4번 묶어보게 되면요. 위와 같이 개별 법령이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대. 그런데 처분 상대방이 해당 처분에 대해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취소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필요적인 전치는 소송요건이죠. 소송요건 흠결하면 각하는 건 맞는데 동그라미 3번 틀린 이유는 네 번째 줄에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말 때문에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 답은 동그라미 맞는 내용은 동그라미 3번이 아니라 동그라미 4번이라는 얘기예요. 보게 되면요. 위와 같이 행정심판을 취소 소송의 제기를 위한 필요적인 전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근데 처분 상대방이 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 심판과 취소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이런 경우도 여러분 판결 전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재결이 있다. 그런데 기각직을 났단 말이에요. 그럼 관할 법원은 소송 요건의 흠이 치유된 것으로 본안 판단을 하게 된다. 동그라미 4번이 맞고 동그라미 3번 틀린 건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각하하는 건 아니란 뜻이야. 10번에 동그라미 3번, 4번 관련돼서 제가 해설 달아놓은 내용 한번 보세요. 적어놓은 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이거 웃긴 놈이죠. 그럼 판사가 짜증날 거야. 이때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당 소송을 곧바로 각하는 건 아니라고요. 원래 여러분 제소기간 도구가 있다. 처분성 없다. 법률상 이익이 없다. 그럼 곧바로 각하하잖아요. 그렇진 않고 일단 죄송합니다. 갑자기 사례가 걸렸어요. 계속 보겠습니다. 곧바로 각하하는 건 아니고 일단 본안 심리를 진행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안 심리를 진행했어요. 사건 자체에 대해서. 운전면허 정지처분 혹은 취소처분이 위법한지에 대해서 본안 심리했어요. 그럼 사실심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 선고하겠죠. 사실심 변론 종결하기 전에 당사자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행정심판 어떻게 됐어요? 물어봤더니 행정심판 제기가 없었대요. 그럼 여러분 행정심판 안 거친 거죠? 그럼 그때 각하 판결을 선고하겠대요. 한편 사실심 변론 종결돼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돼서 물어봤더니 기각직을 났대요. 그럼 행정심판 거쳤죠? 그럼 본안 판결 선고하겠다는 얘기. 한편 로마서 소문자 3번이요.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인용 재결이 선고되었다. 그러면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취소가 된 거죠. 그럼 목적은 달성했으니까 원고의 목적 달성으로 소의 이익이 흠결되었기 때문에 각하 판결을 선고한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동그라미 3번에서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각하하는 건 아니라는 게 출제 교수의 의도예요. 근데 그 말 자체는 맞아요. 그 말 자체는 맞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로마자 소문자 1번, 2번, 3번의 세 가지 유형으로 가는 건 맞는데 실제로 어떻게 하냐면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동시에 두겠다. 그러면요. 법원 판사가 뭐라 그러냐면요. 행정심판 결과 나올 때까지 변론을 정지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재판 진행을 안 해버려. 그리고 재결 날 때까지 기다린단 말이에요. 재결 날 때까지 기다리기 때문에 곧바로 각하 판결을 나는 건 아니에요. 이거 그렇게 보면 동그라미 3번 틀렸죠.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각하하는 것은 아니다.
일단 뭐 동그라미 3번 틀리고 동그라미 4번이 맞는 내용이라는 거, 그 내용대로 정리해 놓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좀 오늘 좀 어려운 내용이 많다 보니까 간만에 그 시간이 좀 길어졌네요.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